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23일 토요일 오전 6시 22분입니다. 한 2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희한한 트위터를 하나 날렸습니다. 내용은 오늘 미 재무부는 현행 대북 제재에 대규모 제재를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나는 오늘 이 추가 제재에 대한 철회를 지시했다라고 이렇게 썼어요. 이게 근데 여기에 착오가 있는데, 재무부가 발표한 추가 대북 제재는 오늘이 아니고 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짜를 착각했는지 또 다른 대규모 제재를 준비를 했는지 약간 이게 착각이 있고, 대규모 제재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중국 회사 2개를 지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뭔가 착각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취소. 재무부가 발표한 대북 제재를 취소시켜 버렸어요.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미국 시간으로는 21일 북한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와준 중국 선박회사 2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로 올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노이 회담 결렬된 이후에 첫 대북 독자 제재였습니다. 유엔 제재가 아니라 미국의 독자적 제재였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를 겨냥한 주의보도 이제 갱신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 선박과 환적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이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한국과 싱가포르 항구에 기항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루리스와 같은 루리스라는 이름의 한국 선박, 러시아의 탄탈 등 6개 국적의 선박들이 북한과 환적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제기를 한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어제까지 총 20차례 대북 제재를 했는데 이번처럼 공개적으로 발표한 제재를 철회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워낙 이 변덕이 심한 트럼프라서. 혹시 북한이 어제 남북 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해버린 것을 좀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김정은이가 미사일 실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막 가지 않도록 조그마한 탈출로를 열어놓은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여튼 이 재무부로서는 오랫동안 이 검토를 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데 바보가 돼버린 거죠. 졸지에 바보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뉴스를 만든 것은 또 다른 뉴스를 덮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오랫동안 조사를 해오던 뮬러 특검이 드디어 법무부 장관 앞으로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 이제는 바로 그 기사가 더 커져 버렸는데, 그것을 예상하고 또 다른 기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다른 불리한 기사를 덮으려고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흔히 말하는 맷맨 시어리, 미치광이 전술이 또 한 번 발동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발표한 제재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은 북한 정권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수법을 알리고 미국 정부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의지를 강조한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고 중국의 다롄 하이보 인터내셔널 화물회사와 랴오닝 단싱 인터내셔널 포워딩 회사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데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민이 이 두 회사와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다롄 회사는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올라 있는 북한의 백설무역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했다. 그러면서 백설무역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 정찰총국 소속이다. 북한산 금속이나 석탄을 판매, 공급, 이전, 구매하여 대북 제재 명단에 오른 회사인데 이 회사와 거래를 했다. 이런 이유입니다. 또한 랴오닝 단싱 인터내셔널 포워딩 회사는 유럽 연합 국가에 있는 북한 물자 조달 관련 당국자들이 북한 정권을 위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습적으로 기만적 관행을 사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스티븐 머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미국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진 동반자 국가들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달성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이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믿는다. 재무부는 제재를 계속해서 집행할 것이며 북한과의 불법 거래를 가리기 위해 기만적인 수법을 쓰는 선박회사들은 스스로를 큰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국무부와 해양경비대와 협의를 거쳐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를 겨냥한 주의보도 갱신한다. 라고 또 밝히면서 19페이지에 걸쳐서 북한의 선박 간 10-10 불법 환적 행태와 연루 가능성이 있는 선박 명단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공개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루니스라는 이 한국 선박 이름이 등장해서 우리나라도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걸 읽어보면은 상당히 추가 제재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오랫동안 조사를 했고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왜 이 중국 회사 그것도 대규모 제재는 아닙니다. 두 회사만 하는 건데 이게 누굴 봐주려고 하는 건지 북한을 봐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중국을 봐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중국 양쪽을 다 봐주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치광이 전략, 저 사람은 뭘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이런 전략이 김정은을 혼란에 빠뜨리고 어떤 면에서는 또 뭘 할지 모르니까 반드시 대북 제재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지 가만 놔두버리면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칠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데는 또 이런 미치광이 전술이 유효했다는 게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증언입니다. 어쨌든 이런 타이밍에 나온 게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인간적 유대관계는 계속 가져가고 싶어 하는 뜻이 있습니다. 최악을 면하기 위해서, 최악을. 그러니까 계속 우리 두 사람은 궁합이 맞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김정은을 화나게 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볼턴이나 폼페오는 또 다른 강경 이야기를 계속하고, 어쨌든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폼페오, 볼턴, 비건, 미국 국무부, 재무부 할 것 없이 대북 강경 정책을 강조하면서 다른 나라까지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몰아갔는데,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부가 발표한 제재를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리니까 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 개성공단, 금강산 이 관광을 재개하고 싶어 하는 문재인 정권의 약간의 희망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재무부가 어제 발표한 것은, 그것도 대북 제재는 아주 중요한, 미국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유엔 제재니까 세계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이런 원칙에 의한 조치를 대통령이 하루 만에 뒤집어 버리는, 또 뚜렷한 설명도 없이,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의 이 unpredictability,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이 정책이 앞으로 대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